안녕하세요 형님들, 배달대행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조금 나중에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참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아직도 이렇게 기사님들을 좀 골탕 먹이는 곳이 있구나, 해당 사연 공유 드리면서 좀 파해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처음부터 안 당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이 글은 저희 배달대행TV 카페에 올라와 있는 구독자님 사연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요. 내용이 이게 길어서 제가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항에 한 달 차 되신 기사님이십니다. 이 기사님의 친구분께서 배달대행 제의를 해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당장 오토바이를 살 수는 없어서 친구분이 할부로 대표라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뭐 할부 구매 말씀하신 거겠죠. 그 후에 대표를 만났는데 어떤 걸로 하겠냐고 오토바이를 보여주셨대요. 당연히 이분께서 어떤 바이크인지도 잘 모르고 외관만 보고 이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걸로 골랐다고 하십니다. 대표가 구두로 보증을 서겠다고 하고, 오토바이 사장님이 A4 용지에 수기로 작성한 서약서 같은 곳에 사인하고 연식도 안내 못 받은 SYM GTS 에보 8만 킬로짜리를 280만원에 5개월 분납으로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야, 8만 킬로짜리 연식 안내도 못 받은 거를 이제 280만원에 5개월 분납. 그리고 나서 바로 배달통이랑 가방, 조끼, 피자 가방 등을 사야 한다고 해서 20만원 정도 된다고 계좌로 보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블루투스는 기사님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10만원. 오토바이 보험은 출퇴근으로 가입하라고 해서 28만원짜리 가입. 왜 그러죠? 그 후 이틀 지나서 교육 좀 하고 일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요, 대표님이 계신 업체는 사무실이 없어서 휴식 공간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대표 말로는 라이더들이 죽치고 쉬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관입니다. 밖에서나 집에서나 휴식 누르면 거기서 뭐하고 있냐고 묻고 쉬고 있는데도 눈치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해요. 친구랑 밥 먹고 근처 커피숍이나 편의점을 이동한다고 치면 바로 전화와서 콜 빼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러면 맘 편히 밥도 못 먹고 쉬지도 못하겠죠. 자, 이 기사님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총 12시간 일을 하시는데요, 밥 먹는 시간 3-40분 제외하고 일만 하신다고 하십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강배에 똥콜이 쉬지 않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당연히 머릿속에 그려놓은 동선이 틀어지는 콜이겠고, 장거리 콜도 있겠고, 이런 콜들 위주로 처리를 하다 보면 피크 시간은 벌써 끝나 있고, 그 마감 때까지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일을 해봐야 15개에서 18개 치고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잡은 오더 제외를 하고 다른 오더 못 받게끔 코스를 짜기 시작을 하니까 바로 콜 수행하시는 게 50개에서 60개를 칠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런 게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신다고 해요. 자, 본문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어느 정도 생략을 하고 가장 문제될 만한 부분들로만 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보다 보면 입장 바꿔서 저 대표라는 분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잘못된 게, 친구분한테 오토바이를 지금 당장 살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하니까 친구분이 이제 뭐 할부로 구매할 수 있다, 대표라는 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겠다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오토바이가 연식이 지금 어떤 건지를 모른대요. 차량을 당연히 할부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챙기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A4 용지에 수기로 작성한 곳에 서약서 같은 곳에 사인을 해버리고 무려 8만 킬로짜리를 280만원에 할부로 구입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려 28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다들 아시잖아요. 배달대행으로 8만 킬로를 탔다는 건 한 번 이미 내렸거나 다음번 거를 이제 한번 엔진을 내려야 되는 그런 수준의 오토바이일 수 있습니다. 연식이 좀 짧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럴 리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8만 킬로도 정말 8만 킬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고 내역을 조회를 해봤거나 뭐 차대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갖다가 충분히 좀 조회를 해보고 고민을 한 다음에 바이크를 뭐 2개 정도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분한테만 오토바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토바이가 정말 중요한데 너무나 급하게 후다닥 서류 처리도 잘 되지 않고 바로 구매한 이 부분이 일단 너무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그 대표님도 정말 문제고, 이런 식으로 처리한 오토바이 업자도 문제고, 이렇게 구매를 하신 구매자분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대표님이랑 오토바이 사장님이 몰랐겠냐 이거예요. 이런 걸
반대로 그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시겠냐고요. 다 알 법한 분들께서 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십니까, 지금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8만 킬로짜리를 280만원 5개월 분납으로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구매 처리를 하시는 배달대행 대표랑 오토바이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상당히 무책임하게 너무 하신 거예요. 이건 좀 심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리고 뭐 배달통이랑 가방, 조끼, 피자 가방, 블루투스 이거를 뭐 필요하다고는 하셨는데 이것도 뭐 지금 오래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지금 당장 다 살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통은 있어야 되고 피자 가방도 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 업체에서 꼭 피자 가방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가방이라고 하면은 뭐 힙색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끼 솔직히 저 조끼 안 씁니다. 지금도 저 조끼 안 써요. 근데 조끼를 사라고 하시고 블루투스 필요 없다고 하는데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꼭 이거를 다 세트로 구매를 유도를 하시는 분 같습니다. 어차피 일은 라이더님이 하시기 때문에 본인께서 필요하실 때 사면 제일 베스트예요. 일을 해봤는데 이게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럴 때 사는 거지. 저희가 뭐 요리를 한번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풀세트로 막 칼을 다 맞추고 도마 비싼 거 사고 오븐 맞추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참 이런 것도 한 번에 처리를 해버리셨고 오토바이 보험을 출퇴근 후 가입하라고 해가지고 28만원짜리 가입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오토바이 보험에 대해서 뭐 설명이나 해주시고 출퇴근 보험으로 가입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혹시? 그거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땐. 출퇴근 보험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일하다가 사고 났거나 책임질 일이 생기면은 누가 책임지려고 이런 거를 가입하라고 합니까? 참 문제 많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또 가관이 또 시작이 되는데 그 후 이틀 지나서 교육 좀 하고 일을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대표님이 계신 업체는 사무실이 없어서 휴식 공간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마인드가 대표님 말로는 라이더들이 죽치고 쉬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라이더들이 죽치고 쉬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 입장 바꿔서 대표님이 라이더가 되셔가지고 이런 말을 들으시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이거. 뭐 본인 사업장이니까 본인 사업장을 대표님이 끌고 가시는 건 맞는데 본인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참 대단하십니다 이거. 이런 건 그 라이더 분들께서 이분이랑 같이 일을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이런 거를 받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받아주니까 이런 대표님이 영위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업장을. 아시겠죠? 그리고 밖에서나 집에서 휴식 누르면 거기서 뭐하고 있냐고 묻고 쉬고 있는데도 눈치를 준다고 합니다. 친구랑 밥 먹고 근처 커피숍이나 편의점으로 이동한다 치면 바로 전화 와서 콜 빼달라고 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총 12시간 일하시는데 밥 먹는 3-40분 제외하고 일만 하시는 상태. 요즘에 엄청 더워요. 엄청 더운데도 지금 이렇게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환경을 조성하셨던 대표님 참 대단하십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본인께서 조율한다고 못 받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에 눈치를 준다고 휘둘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전화 와서 콜 빼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본인에게 강배 줄 때까지 절대 받지 마십시오. 그러면 본인이 찍지 마십시오. 이거 강제 배차라는 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정말 저에게 아무 동의 없이 강제 배차를 주는 게 진정한 강제 배차입니다. 그거 말고 메시지를 이거 좀 빼줄 수 있어? 괜찮니? 이런 거 물어보는 게 강제 배차가 아니에요. 본인께서 강제 배차를 받기 싫으시면 정말 진정한 강제 배차가 들어올 때까지 클릭하지 마십시오. 이게 뭔 차이냐면 강제 배차를 제가 받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거랑 제가 그 똥콜을 직접 찍고 사고가 나는 거는 180도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 배차 받기 싫으신 분들 본인이 콜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강배 똥콜이 쉬지 않고 들어온다고 하십니다. 동선도 틀어지고 장거리 콜 이런 거 위주로 처리를 하다 보면 피크 시간은 다 끝나 있고 구 마감 때까지 5-6시간 일해봐야 15개, 18개 치고 마무리. 이제 악순환인 거죠. 보통 한번 이렇게 강배 똥콜 계속 받아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가는 사람이 계속 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관리자분들께서 좀 탄탄하게 있는 곳이면 당연히 공평하게 분배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십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더 많이 가요. 근데 어떤 분들이 자꾸 강배 똥콜을 이 기사님 제외하고 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쉬지 않고 가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이거 본인이 계속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잡은 오도 제외하고 다른 오도 못 받게끔 코스를 짜기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해결 방법은 당연히 아니죠.
뭐 오늘은 내가 5, 60개를 치는데 그렇게 못 치고 강배 똥콜 받아가지고 그 코스를 계속 치고 전화 오고 이러면 정말 멘탈 날아갑니다. 어차피 지속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앞쪽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제가 느낀 건 이 대표님께서는 뭐 제가 분명 섣부른 판단일 수 있는데 기사님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런 게 느껴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웬만하면 어디 옮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잘 드리지 않거든요. 그러지 않는데 너무 이 첫 단추부터 참 두 번째 단추, 뭐 이게 세 번째 단추 다 그냥 일관된 모습이 참 그래도 뭐 일관돼서 좋네요. 일관되는 거 하나만큼은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땐 하루빨리 탈출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이륜차 등록증 지금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륜차 등록증 꼭 챙기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오토바이 정리를 하실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챙기시면 좋겠고요. 매매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너무나 이게 쿠다닥 끝나버려가지고 이륜차 등록증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님들 이번 영상을 만약에 보시고 나서 배달 대행을 하려고 했는데 저런 경우도 있구나, 잘 피해봐야겠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무조건 돈 들어갈 일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처음 접했는데 대뜸 계약서에 막 사인하시고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를 사인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돈 더 벌고 제가 빨리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더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인할 일이 있고 뭔가 돈 나갈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뭐 배달 대행 뿐만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제 분쟁으로 가면 모든 건 이제 서류, 증거 뭐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이사하실 때 잘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형님들 배달 대행 하실 때 좀 힘드신 부분들이 있거나 뭐 공유하실 정보가 있다, 사소한 이야기라도 우리 배달 대행 하시는 분들께서 같이 대화하고 싶으시면 네이버에 배달대행TV 카페가 있습니다. 이거 굳이 가입 안 하셔도 돼요. 가입 안 하시고 다 글쓰기 되니까요. 보기도 다 가능합니다. 꼭 가입하라고 제가 이렇게 권유드리는 게 아니고 각종 커뮤니티나 이런 데 정보가 많고 유튜브에도 정보가 많으니까 오늘 이야기 드린 이 내용처럼 불합리한 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는 또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